자, 웃고 즐기면서 의학 정보를 같이 전해드리는 의학 토크쇼, 의도적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의사 편집주간 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토크쇼는 의학 정보를 드리는 거긴 한데 굉장히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농담해 가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상 지질 혈증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스타틴 이 주제인데요.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심장내과의 이종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의 박정탁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동아의대 내분비내과의 서성환 교수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카디올로지 하시는 이종영 선생님께서 스타틴은 어떤 약이다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카디올로지 입장에서는 이 스타틴이 생명을 살린다, 그러니까 save the life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약 중에 생명을 살리는 약이 몇 가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외래에서 처방하는 환자들 중에 한 99% 처방을 하고 있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와이프 같은 죄송합니다. 스타틴이 처음 개발되던 때만 해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콜레스테롤하고 이 관상동맥 질환하고 연관성은 알지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고 이게 좋아지는지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관상동맥 질환이 확실히 줄어든다 이런 거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엔도 박사가 개발하고 했는데 몇몇 로바스타틴 같은 것들도 페일을 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게 포이스트라일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봐서는 이때니까 이게 성공했지 않았을까. 요즘 같으면 이거 하면 다 실패하죠. 이 당시만 해도 쓸 수 있는 약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봐서는 저 환자군을 대상으로 무슨 약을 써도 다 포지티브 나왔을 거예요. 적은 용량의 스타틴으로 비교적 리스크가 아주 높지 않은 환자들한테 보시면 무려 6년, 5년간 30% 위험을 감소시킨. 이미 이 사람들이 좋은 걸 별로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조금만 해도 네. 효과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심장 질환 있는 사람들한테 먹여서 임상 시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비교적 위험이 있는데 아직 진짜 정말 스타틴의 효과를 이게 100% 입증하기는 조금 애매한 사람들. 그 스타틴의 1차 예방 효과를 증명한 논문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서 교수님? 네. 아까 보셨던 포에스 스터디에 이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NEJM에 발표가 됐었고, 이거는 역시나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그냥 고지혈증이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라바스타틴 연구를 진행했고, 그 당시 인원 한 6,500명 정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연구하고 마찬가지로 non-fatal MI나 데스 자체를 한 30% 정도 줄여줄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심바스타틴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한 약제를 썼음에도 효과가 더 좋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후에 이게 20년 동안 팔로우한 연구가 2017년에 퍼블리케이션 됐었고 그 초기의 효과가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돼서 모탈리티하고 전체적인 올코스 모탈리티를 계속해서 감소시켜 줄 수 있었고 이 연구에서는 당뇨도 인시던스 자체를 오히려 낮춰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과가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 당뇨병하고 스타틴은 원래 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원래 처음에는 스타틴이라는 약제 자체가 심혈관 질환도 좋아지게 하고 약제 특성상 인플라메이션이나 옥시데티브 스트레스 쪽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당뇨가 예방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초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썼었고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결과들이 좋게 나오면서 널리 사용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후반에 가서 그게 독이 돼서 다른 이제 반대되는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게 되고 논란의 디베이트가 좀 생기게 됐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나 있어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그 뒤로 더 많은 메타 분석, 더 많은 임상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대략 한 스타틴을 사용하면 9% 정도 이제 우리의 당뇨의 위험성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미 대사증후군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고혈압, 복부비만,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전 단계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인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더 잘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제 자체가 이미 많은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수명 자체를 모탈리티 자체를 30% 정도 감소시켜 주니까 리스크하고 베네핏을 따졌을 적에는 우리가 훨씬 더 이득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틴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엄청난 약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더리 프리벤션에는 LDL을 정말 저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진짜 센 걸 쓰게 되다 보니까 세게 쓰니까 득은 있는데 실이 이제 그건 거죠. 환자들한테 늘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한다고 해서 환자가 나는 당뇨병 위험에 있어서 절대로 이 약 안 먹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9%라고 그러지만 당이 뭐 약 쓰고선 확 올라가는 케이스를 이렇게 막 실제로 느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제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스타틴을 쓰면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봤는데 당화혈색소 한 0.1에서 2 정도 아주 약간 영향은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런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혈당을 악화시키거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쓰는 게 당뇨가 이미 있는 환자한테 쓰는 데는 전혀 문제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타틴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소위 이제 센 스타틴을 쓰면은 당뇨병 위험이 더 올라가고 좀 약한 거 쓰면 덜하고 이렇습니까? 약제의 특성상 이제 그렇게 강력한 게 아무래도 HMG-CoA 리덕테이즈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약제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나 그 인슐린 분비능 그리고 이제 그 칼슘 채널 쪽에 영향을 줘서 당뇨의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모더리트에서 CV 베니핏이 이미 RCT에서 입증된 약제를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만 이제 저희 순환기 선생님들은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꼭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소심해지고 하면 네. 세게 써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약에 의한 부작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혈당이 올라가는 게 살짝 눈에 보이면 스타틴 처방 못하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가 있습니까? 스타틴 처방 못하는 환자 ACC/AHA에서는 이제 권고하는 거는 헤파틱 페일리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CKD 아주 심해서 이제 지금 뭐 어큐트하게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보통 AST, ALT가 정상값의 3배 이상 올라가 있는 사람들, 아주 고령 이제 완전히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스타틴을 쓰고 나면 괜히 그냥 몸이 아프다. 네, 이제 흔한도 있고 또 OTPT가 간 기능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데 나는 정말 쓰고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옵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올디스 굿디스라고 해서 이제 이프라바스타틴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처음부터 나와서 특히 이스트 에이시아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다른 최근에 나온 스타틴들보다는 조용량도 또 있고 하니까 프라바가 20 같으면 조용량이고 40이면 마조리티 정도 되니까 아주 적은 용량으로 이제 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트라이얼 챌린지 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못 쓰는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스타틴의 어떤 부작용 때문이라도 약하게라도 프라바스타틴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근육통도 약한 스타틴, 센 스타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IR제 자체도 스타틴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조금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건 이제 그 페노파이브레이트랑 같이 복합해서 썼을 적에 또 상승작용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약제의 인텐시티도 그런 부작용하고도 비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작년에 발표된 샘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재밌게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뉴스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거나 다음 찾아봐서 스타틴 먹으면 당신의 근육은 아플 수 있으며 병 생길 수 있으며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먹고 나면 괜시리 막 으실으실하면 막 그걸 이제 뭐 이제 노세보라 그래서 짝퉁 약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효과를 한번 봤더니만 한 90% 그러니까 스타틴으로 인한 근육 문제는 한 90%니까 실제로 먹여야 되겠다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하면 이제 의지만 가지면 말씀드린 방법만 찾으면 무조건 먹일 수는 있죠. 그 스타틴을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쓰다 보니까 스타틴 드시는 분들은 다른 약도 드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다른 약물하고의 상호작용이 꽤 많이 자주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박 교수님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사이토크롬 P450 통해서 대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약들이 거기로 대사되는데 그래서 대사경로가 같은 약들은 스타틴의 용량을 높여서 지금 말씀하신 뭐 근육통이라든지 합병증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약 중에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중성지방을 낮추는 겜피브로질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교과서에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뭐 몇 가지 항생제나 아니면 항진균제, 그다음에 심장 선생님들 쓰시는 부정맥 약제, 와파린 그런 약하고는 관련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외래에서 그런 약을 이렇게 같이 쓰는 환자는 저희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서 약을 갖다가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스퍼 연구였나요? 이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이게 일본에서 70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스타틴 프리벤션 연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노인이시다 보니까 같이 먹고 있는 약이 스타틴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니핏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에 우리가 다른 약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로 대사되지 않는 약을 좀 찾으면 좀 낫죠.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쓰는 특정 뭐 P 회사의 L 스타틴 같으면 약을 먹다 보면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내시경하고 헬리코박터 제균을 할 때 항생제를 쓰는데요. 마이크로리드를 쓰니까 절대로 못 먹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항생제를 먹는다고 이걸 못 먹게 해. 위암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행히 뭐 소화기내과에서는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네네. 엄청 좋아졌네. 마이크로리드 먹을 때 꼭 스타틴 끊어야 돼요? 아, 제가 말이 그 예.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스타틴을 먹다가 안 먹으면 리바운드가 돼서 이벤트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으면 안 되니까 뭐 소화기내과에서 못 먹게 하래 그러면 이거는 다른 계열이니까 먹어도 안 되는 프라바스타틴 같은 거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말씀드린 소화기내과 의사랑 다시 한번 여기서 의대도서관에서 1대1로 한번 붙이거나 뭐 방법을 찾아.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얼마 동안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2주에서 한 달, 뭐 네, 한 달 그렇게 가니까. 예. 근데 4주 끊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3일 끊으면 3일 끊어도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틴이 끊고 리바운드 때 오히려 이 취약해져 있던 플라크가 탁 터지면서 MI랑 이제 스트로크가 와서 다시 ER로 실려오거든요. 네. 그거 한번 당해보지 않으면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은 피 터지거나 뭐 위암 겁내는데 우린 진짜 혈전 퍽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용량을 조정을 해도 되지만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끊는 게 위험한 약이면 드시는 분들, 처방하는 환자들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해줍니까? 이 약은 진짜로 한 2, 3일 빼먹으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합니까? 당신의 생명을 살려준 약이라고 처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 환자들이 안 먹어요. 그러면 스타틴은 컴플라이언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당뇨병 치료제 같은 거보다 훨씬 높아요? 낫죠. 왜냐하면 혈압약은 혈압을 측정하고 당뇨약은 찔러서 나오는데 콜레스테롤은 피 검사를 해야 돼. 병원에서 돈을 써야 되니까 특히 뭐 세컨더리 프리벤션처럼 여기거나 여기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약 막 떼그리 뭉쳐서 주면 다 같이 먹지만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잘 안 먹죠. 문제는 그런 진짜 증명된 스타틴은 안 먹으면서 뭐 폴리코사놀, 뭐 크릴 오일, 뭐 여주, 뭐 하여튼 그것도 트렌디하잖아요. 시즈널로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가지고. 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가이드라인하고 한국 가이드라인하고 이제 약간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이고 그게 왜 한국하고는 안 맞는지 일단 얘기를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 히스토리가 아까 말씀드린 포에스 트라이얼, 워스코프 트라이얼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세컨더리 프리벤션 트라이얼을 근거로 해서 쭉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트라이얼 안에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요만큼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과연 미국에 이렇게 잃고 잃은 애들한테 스타틴 이렇게 쓰는 거랑 요만한 사이즈에 과연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 같으면 아주 작은 스코프에다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 A 회사의 R로 시작하는 스타틴은 용량을 20 쓰지 말고 10을 써라.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용량에 대한 컨선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MI나 스트로크처럼 진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세게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부작용 감안하고 쓰는데 그러지 않는 예를 들면 병이 생길 것 같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그래도 좀 너무 센 거 쓰면 걱정이 되기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 데이터가 별로 없죠. 에비던스가 별로 없어서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인시던스가 낮지만 안정성이랑 에피커시랑 좀 이렇게 잘 맞춰서 가야 되고 우리나라는 또 급여 조건이 좀 그죠? 급여 조건이 좀 애매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모든 거에 전산계에 있는 게 보험 기준. 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A사의 R 스타틴, 네, P사의 A 스타틴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권고하고 있는 용량에 비해서 이제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면 사실은 거기서는 모더리트나 하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용량이 훨씬 세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저용량을 사용해도 우리가 원하는 이제 뭐 40%, 50% 정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게 인종별로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덩치가 네, 완전 다릅니다.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세컨더리 프리벤션 트라이얼처럼 진짜 병이 심한 사람들이야 뭐 인종 간의 차이, 리스판스 이런 거 상관없이 세게 쓰는 거는 제가 봐서는 오케이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 스타틴을 쓰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이 쓰는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저쪽 나라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환자를 뭐 당뇨병 위험이나 뭐 근육통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대안이 이제 프라바스타틴 이런 것들이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TST에서 결론이 서양 가이드라인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낮춰라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거를 조금 저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게 TST 트라이얼이 이제 그 뭐냐면 스트로크를 앓았던 환자들한테 가이드라인처럼 뭐 완전히 70 미만으로 가는 군이랑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뭐처럼 좀 약간 좀 마디스트하게 한 100 미만으로 가는 요 언저리로 가는 그 콜레스테롤 조정을 가지고 프랑스랑 이제 안암병원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신경과쌤들이랑 주로 신경과쌤들이 인도를 했고요. 보시면 뭐 LDL이 70이고 100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조금 더 세게 썼으니까 훨씬 더 잘 떨어지는 거고 전체적인 결론을 보면 확실히 LDL을 70 미만으로 낮췄더니만 100언저리로 갔던 환자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2% 정도 의미 있게 리스크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와 프랑스 두 나라에서만 시행이 돼서 서부 분석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70이나 100이나 뭐 얼추 가운데 딱 이렇게 바에 걸쳐져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보면 확실히 낮추면 좋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가로 그냥 막 70 미만으로 낮추는 게 과연 안전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던져주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카밀이라고 해서 코리안 어큐트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션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거의 논문이 한 400개 가까이 나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심근경색 레지스트리 데이터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과연 우리가 MI 심근경색 이후에 스타틴을 진짜 세게 쓰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가이드라인대로 세게 쓰는 사람이 한 3,000명 가까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프라바스타틴 같으면 뭐 20, 40 정도 되는 로우 투 마드리티 스타틴이 한 7,700명. 스타틴을 안 쓰는 셈도 있죠. 어쨌든 결과를 보시면 안 쓴 사람보다는 쓴 사람이 훨씬 나은데 세게 쓰거나 조금 약하게 쓰거나 아웃컴이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좀 짧고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지 않고 후향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100% 아주 깔끔한 결론 내리긴 어렵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아까 서정환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마드리티 인텐시티 스타틴의 그 리덕션이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는 뭐 진짜 막 저희 표현대로 하면 들어보야 되는데 fire and forget이라고 그래서 들어붙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어댑테이션 해가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TST 연구도 정말 프랑스하고 한국은 데이터가 다르죠. 나오네요. 네. 신기할 정도로. 저게 지금 카밀의 연구 같은 거를 교토가 자기들도 저런 비슷한 레지스트리가 있어서 했던 퍼블리케이션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로우보다는 모더리트하고 하이가 확실히 베니핏이 있는데 모더리트하고 하이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서 비슷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이상은 억제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무조건 막 어마무시 예전처럼 뭐 40 뭐 이렇게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거죠. 에트니시티가 차이가 확실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로우하고 모더리트는 그 숫자로 이렇게 딱 칼같이 정해집니까? 그 사실은 권고안에서 아예 카테고리로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등급을 매겨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사들이 벗어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또 심지어는 그 중에서 RCT로 증명된 건 또 굵은 글씨로 탁 그래서 특정 몇몇 제품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위에 이제 조그만한 참고 사항으로는 이제
LDL 리덕션 퍼센테이지가 얼마에서 얼마면 로우, 얼마에서 얼마면 모더레이트, 얼마에서 얼마 이상이면 이제 하이 이렇게 해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많죠. 네, 개인 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1차 예방을 위해서는 인종에 따라서 지금 조금 세게 쓸 거냐 약하게 쓸 거냐 디베이트가 있는데 2차 예방은 그런 논란은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스타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게 쓰냐 약하게 쓰냐 문제는 스타틴을 먹어도 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스타틴 세게 쓸래 아니면 스타틴 말고 세컨더리 옵션으로 뭘 쓸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약이 에제티마이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 그러면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PCSK9 이니비터라고 하는 주사제인데 요 나와 있는 요 포리어 트라이얼이 2015년에 이제 발표됐는데요. 저거는 작용 기전이 스타틴은 간에서 생합성을 막아주는 거고 PCSK9은 청소를 많이 시켜주는 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저 단독이 아니고 스타틴과 동시에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대상이 그냥 스타틴을 썼음에도 불구하거나 또는 리스크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제가 외래 한 60명 환자를 보는데요. 한 타이밍에 저 대상자가 현재로 한두 분 정도. 그러니까 저 약도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스타틴 일단 깔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 약을 써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LDL이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스타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옵션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되느냐 또 환자가 얼마나 위험하냐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억제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콩팥 환자에서는 LDL 수치와 상관없이 콩팥 환자들은 워낙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 하이리스크 그룹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어 앤 포게스로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하다고 주장하던 트럼프도 딱 약 2개 먹는 게 아스피린하고 그 A사의 알스타틴. 아니 그럼 신장내과 환자들도 스타틴을 그냥 거의 루틴하게 처방을 해요? 그렇죠. 워낙 신장 나쁜 것 자체가 심장병의 리스크 팩터거든요. 워낙 강력한 리스크 팩터라서 뭐 담배 피는 거나 심장 콩팥이 나쁜 거나 유사한 리스크를 갖다가 안겨주거든요. 그래서 콩팥 나쁜 분들은 워낙에는 스타틴을 다 해야 되는데 뭐 한국에서는 아직 LDL을 기준으로 스타틴을 처방하기 때문에 LDL 수치를 갖다가 참고해서 사용하지만 가능한 한 좀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LDL 숫자가 일정 수준 넘지 않으면은 아무리 리스크가 있어도 처방을 못 하는 거군요, 지금. 급여 조건은 그렇죠. 끝으로 이제 이 신기능 장애 환자한테 스타틴 처방과 관련해 가지고 주의할 사항 그걸 좀 알아볼 텐데요. 신장내과 선생님한테 이 스타틴 얘기 듣는 기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이 나쁜 것 자체가 심장 혈관병을 일으키는 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콩팥균이 나쁜 분들은 스타틴 처방을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에서도 신장 기능 나쁜 분들에서도 스타틴을 사용하면은 심혈관 질환이 호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스타틴 먹으면 콩팥도 좋아지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컨트로버셜한 것 같아요. 많은 이전 연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스타틴 연구들이 사실 연구를 할 때 콩팥 나쁜 환자들은 전부 다 익스클루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일부 환자들이 들어간 연구들을 갖고 이제 포스톡 아날리시스를 해보면은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들에서 스타틴을 사용하면은 신장 기능이 나빠진 속도가 좀 이렇게 덜 나빠진다라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최근 연구들 중에서는 신장 기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서 과연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콩팥 나쁜 분들이 콩팥이 나빠져 갖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심장 혈관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콩팥은 다 나빠져도 투석을 하거든요. 이식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콩팥 나쁜 분들에서도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스타틴이 필요한 거죠. 그 여러 가지 스타틴 중에서 특별히 신기능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 좋은 스타틴은 없습니까? 신기능 나쁜 것 자체가 워낙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고려하면은 포텐시를 좀
고려해서 하이포텐시 약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체격이 작은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분 뭐 리스크가 높긴 한데 정말 저희 환자들은 신장이 나빠지고 아주 신기능 저하되는 환자들은 뉴트리션 스테이터스도 너무 나쁜 분들 계시거든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 환자들한테서까지 그렇게 약을 써야 되는가라는 고민은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조절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틴이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에 대한 컨선 그리고 말씀하신 환자가 약간 각객식해 보이는데 굳이 내가 이 약을 써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최근에 대한신장학회 이사장님 되셨던 서울성모병원 교수님께서 카디올로지가 엄청 좋아할 만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모든 신장 환자의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위험을 탈피시켜주는 것이 본인의 목표이다라고 할 정도로 요 세 과, 요 세 과는 전혀 별개의 과가 아니고 쓰는 약이랑 목표가 다 비슷해서 스타틴을 좀 세게 쓰거나 조금 약하게 쓰거나 뭐 계속 쓰거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 걸리면 콩팥 나빠지거든요. 근데 당뇨병 걸리고 심장 나빠지고 저한테 제일 마지막에 오는데 저한테 오는 환자들한테 드릴 약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앞에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저한테 와서 약도 없나요? 끝으로 아까 이제 이종영 선생님은 거의 뭐 와이프 같은 존재다 스타틴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스타틴 주제 토크쇼니까 나에게 스타틴은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김치입니다. 김치 같은 존재입니까? 밥상에서 빠질 수가 없듯이 모든 처방에는 들어가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는데요. 이거 지금 대본에 없는 갑자기 드리는 질문인데 와이프 같은 존재, 김치 같은 저는 존재. 사이언티픽하게 얘기해요. 네. 뭐라고? 제가 이래서 내분비내과 별로 사이언티픽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환자들 처음에 고지혈증 있으면 늘 얘기하거든요. 제가 운동 좀 하고 뭐 음식 조절해서 뭐 어떻게 해서 오겠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저희 다 알다시피 살도 안 빠지는데 보이지도 않는 LDL을 어떻게 떨어뜨리겠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 스타틴은 보디가드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몸과 혈관을 지켜주는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역시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저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혹시 뭐 와이프 같은 존재 말고 덧붙이시는 너무 말씀 셌어. 있으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왜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때 환자가 저한테 와서 환자가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신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할 건데 제가 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약들 중에 또는 행위 중에 정말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약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손꼽으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 모탈리티, 생존율. 그 약 몇 개 안 되는 약제 중에 하나가 여기 다이치에서 30년 전부터 이제 발매해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메바로친을 포함한 많은 스타틴들이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많은 걸 해주니까 저는 늘 처방하고 나면 뿌듯함을 느껴요. 스타틴을 처방하고 나면. 그래서 외래 마치고 난 다음에 가시는 환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흐뭇해지죠. 진짜로. 거의 감수성이 진짜로. 순환기 이런 감수성이 없는데. 어디 저 그럴 수 있어. 가끔 그럴 사람 있어. 문학반 출신이세요? 정말 그래서 스텐트를 놓고 난 다음에 느끼는 필이랑요. 스타틴을 쓰고 난 다음에 LDL 수치가 조정이 잘 됐을 때 느끼는 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텐트를 넣어서 생명을 살리는 퍼센티지만큼이나 스타틴도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어떤 뿌듯함을 느끼게 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 아무래도 제일 많이 처방하시는 분이 제일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죽한 분 아까 와이프 같은 건지. 저는 먹기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됐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의도적 토크쇼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